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016 버전 제일 작업 우리가 그 서식까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요. 문제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보시면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시트 이름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감점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쓰고요. 엔터.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이라고 쓰고요. 제2작업이라고 쓰고 엔터. 시트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씁니다. A 열너비를 1로 바꾸는 거를 여러분이 그룹으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룹 해제를 가끔 잊어버려서 모든 시트에다 데이터를 같이 입력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자, 그냥 제3작업에서 A 열너비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1로 바꿔주고요. 엔터. 제2작업에 가셔서 A 열너비를 다시 1로 바꿔주셔서 엔터. 그 다음에 제3작업에서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셔서 엔터.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문제 풀려고 문제만 이렇게 잠깐 복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거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입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알려드린다면은 지금 제가 상품 코드부터 볼까요? B4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상품 코드라고 쓰고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엔터 치면 아래로 가고요. 자, 상품, 그 다음 명, 뭐 방송일, 제가 하나 더 눌렀네요. 방송일, 그 다음에 분류, 판매 가격이라고 쓰고요. 바로 옆부분이에요. 판매 수량이라고 썼는데 한 셀에 그죠? 두 줄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하고 입력하시고 Alt 키를 눌러서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줄바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단위 콜론 태라고 쓰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상품, 그 다음에 평, Alt 엔터, 그죠? 그리고 가로 열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간 건 아니에요. 다 쓰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검, 그리고 방송 요일, 요 일자가 오타가 있죠. 1 배송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숫자 가로 1, 2 이거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나온다고 막 하시는데 이거는 함수 할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도 이거 좀 오타가 좀 많은데요. 새벽에 만들다 보니까 잠 안 자고 자, 방송일도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얘가 보통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처럼 날짜로 되어 있지만 일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연도를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1 대시 뭐 04-01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삽처럼 보일 때는 자리가 비좁은 거예요. D와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커집니다. 연도가 올해가 21년도죠. 그러면 보통 시험 문제가 올해 연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도 쓰지 말고 그냥 02-03 지금 이게 03인가요? 8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죠? 그 다음에 3-10 1-12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걱정하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입력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4-12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2-20 그 다음에 1-17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형식을 우리 표시 형식이 보여주는 형식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한 날짜.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연, 월, 일이 다 나온다고 해서 올해 날짜라면 연도 쓰지 않고 월, 일만 쓰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입력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입력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덜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할 때 여기 보면 C열 같은 경우에는 입력할 때 하고 나서 넘어가면요, 자리가 이렇게 좁잖아요. 그럼 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는 C하고 D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A열만 1로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 모양을 보고 주셔야 되거든요. 이 선 모양은 잘 보세요. 여기 선이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이 지나고 다시 안쪽이 지나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셀 병합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문제에서 조금 몇 가지 제시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에 굴림은 11,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하고 회경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다 가운데 주고 그 다음에 숫자만 오른쪽으로 주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텍스트만 잡고 가운데 주고 숫자만 잡고 오른쪽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셀 병합한 부분이거든요. 병합을 하고 나면 그 부분까지 같이 잡고 나면은 이 병합한 부분 때문에 이 정렬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병합하기 전에 여러분 정렬을 하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입력은 여기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글씨가 가운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선을 먼저 주고 그리고 병합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을 한번 먼저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좀 줄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줄인 다음에 이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고 우리 홈 탭에 여기 그 글꼴 그룹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딱 주고 나면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선이 있으면 글씨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씨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병합은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제시한 대로 한번 해본다면, 우선 선부터 먼저 줄게요. 다시 선으로 주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주고 나면 바깥쪽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안쪽만 이렇게 한 번 더 미리 준 거니까 더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제가 가운데를 딱 주고 나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글씨가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은 이거를 차라리 그냥 하지 마시고 병합을 준 다음에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합이 요 세 개가 지금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세 개,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잡아서 여기 복이라는 형태를 똑같이 주셔야 돼요. 병합. 그 다음에 아래도 병합. 그 다음에 함수 쓰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다시 병합. 그 다음에 우리 윗부분 요 세 개 병합. 이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주고 나면 어떤 거는 병합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범위를 잡아요. 가운데 정렬을 딱 주면 보세요. 윗부분 가면서 아랫부분까지 간 거 보이세요? 이렇게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다 가운데로 가 있거든요. 이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운데 주시고 나서 병합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요거 선이에요. X 부분, 대각선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이 선을 주러 갑니다. 그런데 대각선이 없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보이거든요. 여기를 딱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여기 테두리에 상향 대각선과 하향 대각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만, 여기 우리 수식만, 그죠? 아니, 수식이래. 여기에 숫자만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주신다라는 것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 부분까지 준 거가 되거든요. 제가 좀 이따 또 요거 확인하도록 하고 잠깐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다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의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죠. 우리 A하고 1 바로 윗부분 여기가 전체 잡는 거예요. 또는
셀에다가 컨트롤 A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굴림체, 굴림 11 이렇게 주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 그죠?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이것도 헷갈리니까 좀 내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있으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형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거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그죠? 그림 보고 그냥 하셔도 되고, 이거는 반복적인 거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주는데,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목이 되겠죠. 제목이 도형인데 사다리꼴이래요. 그러면 삽입할 거예요. 도형.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 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는 툴팁에 사다리꼴이라고 써 있어요. 자, 걔를 선택해서 B부터 보니까 G 중간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슷하게 하셔야 돼요. 자,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TV, 쇼핑, 생활, 가전, 판매, 현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볼까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클릭하고, 자, 제가 도형을 클릭하지 않으면 그리기 도구 모음이 안 나오고요. 클릭했을 때만 나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이. 이거는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형 효과, 그러니까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그림자. 바깥쪽인데 오른쪽. 바깥쪽이 오프셋입니다. 클릭 주면 여기서 얘기하는 오프셋, 그죠? 오른쪽이 그림자가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림의 24에 검정에 굵게 채우기는 노랑. 요거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그리고 크기는 24, 그 다음에 글씨는 검정,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랑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보세요. 정렬이 가운데로 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끝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정을 볼게요. 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키워서 자, 할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결제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H셀에다가 확인을 쓰게 되면 얘가 줄어들어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트러지죠. 문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다른 쪽, 영향받지 않는 다른 쪽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다 그림으로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하실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옆에다 하셔도 안 돼요. 왜냐면 사인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조금 행을 이렇게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도 문서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행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자, 우선 잠깐 축소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확인,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부장인가요?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살짝 제가 키워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 부분은 여기 보면 셀이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바로 위에 왼쪽에 보면 가나식으로 텍스트의 방향을 바꾸는 곳이 있어요. 그림 자체가 가나로 이렇게 해선되어 있거든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세로 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세로로 가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병합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16행을 조금 키워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담당 팀장 부장은 정렬을 가운데로 주시고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제가 옆에 걸 눌러서 그래요. 모든 테두리를 눌러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K열은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확인부터 부장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복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삼각형 단추가 있어요. 드롭다운 단추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그냥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때 그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금 화면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그냥 눌러도 되고 그 위에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갖다 놓고 모양이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저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넓혀주시고 모양 주셔서 저는 평이 조금 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양 보시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들어 놓은 원본은 여기 삭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6행이 조금 우리가 넓게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15, 16행을 다 지워버리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아요. 15, 16을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끝난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4부터 J4, B4부터 J4면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G14, I14 이렇게 눌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볼까요? B4부터 J4까지를 드래그를 하고 여기 우리 페인트통이 색깔칠하는 거거든요. 마우스 대보시면 표준색의 주황이 있어요. 얘를 쿵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한번 선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저는 이제 그림 보고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상품 코드하고 분류죠. 그래서 상품 코드 쿵 눌러서 이게 쿵 눌러서 그냥 페인트통. 그 다음에 분류 눌러서 페인트통. 그래서 제시하는 걸 보고 하셔도 되지만 그림 보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왜냐면 범위 잡다가 시간 다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연속 범위는 Shift 키를 누르고 비연속 범위는 컨트롤 키를 누르잖아요. 그거 연습은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늘게 되겠지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로 열고 1, 2, 3, 4, 5, 6은 함수니까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엔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조금 키울게요. 유효성 검사. 자, 유효성 검사는 H14셀에다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가 유효한가 아닌가 확인하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합니다.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단추가 목록 단추예요. 그래서 이 목록을 딱 누르면 이게 펼쳐짐, 그죠? 이게 드롭다운 단추라고 하죠. 목록 단추를 그래서 딱 눌러보면 이렇게 이 단추를 사용하겠다. 셀에다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목록 단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본으로 여기 그대로 문제가 다 답이에요. 여기 써 있을 때 B5부터 B1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B5부터 B11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범위만 들어오겠다. 여기 있는 범위만 유효한 값으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단추가 생기고요. 눌러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일 서식입니다. F5부터 F12까지, F5부터 F12까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드래그를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셀 서식, 그죠? 셀 서식 눌러보세요. 셀 서식 여기 있네요. 누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하는 거는 표시하는 거잖아요. 표시, 여기 표시하시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에요. 그리고 숫자, 여기 써 있죠. 숫자 뒤에. 그리고 숫자도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여기 봤더니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3,525. 이 얘기는 뭐냐면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단위 구분기호만 집어넣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1000원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셀 서식을 이용하지만 숫자가 아니고 사용자,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니까 이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이 1000단위 구분기호거든요. 거기까지 놔두고 뒤엔 지우셔요. 아니면 숫자를 눌렀기 때문에 걔가 표시됐지만 이게 일반 형식으로 있었다고 치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표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1000원을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쓰셔도 돼요. 제가 1,000원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1,000원이, 자, 지금 이 샵이 되는 거는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이렇게 샵 표시가 되거든요. 여러분 F하고 G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일 서식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그냥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찝찝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1,000원 큰 따옴표 이렇게 쓰시면,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쓰십니다. 우리가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세일 서식. 그러면 보세요.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넣게 되면 1,000자 따로 넣어주고 원자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하다 그러신 분은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큰 따옴표 1,000원 큰 따옴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제가 이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큰 따옴표 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큰 따옴표 1,000원 큰 따옴표 그래서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5부터 H11셀 바로 이 부분이죠.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상품평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 그랬죠. 우리가 H5를 클릭하면 여기 이름 상자 H5가 보이고요. 우리가 이게 클릭할 때마다 이름 상자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별 셀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단체로 할 때는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상품평이라고 쓰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 주셔야지만 여기 이름 상자가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고요. 이름 상자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상품평이라고 보이죠? 쿡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식 지정하는 것까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함수는 안 풀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부터, 그 다음에 엑셀 처음 열어서 시트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연럽이 1로 다 준 다음에 입력하고 셀 시작, 그러니까 서식 지정하는 데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중요합니다. 100점이고요. 이 입력이 안 되면 우리가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